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큰 폭으로 어제 올랐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좀 쉬어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죠. 어제 동시호가에도 한 15포인트 정도 올랐었잖아요. 여기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 이번 주에 중요한 일정들이 목요일부터 이어지죠. 엔비디아 실적, 금통위, 사전투표, 다음 주 대선 뭐 했던 이런 일정들이 쭉 이어지고, 지표도 미국의 PCE 지표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먼저 움직일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어제 충분히 올랐으니 이런 신중함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 쪽 변수들도 뭐 적극적으로 더 올리기에는 특히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박스권 상단이었기 때문에 저항대였기 때문에 해외 쪽 변수도 뭐 나온 거 없는데 호재성 재료 없는데 올라가기 좀 어렵다 이런 해석도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중 미영 이 각각의 어떤 협상 이후에 추가적으로 협상이 타결됐다 또는 진행됐다 이런 보도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었고, 또 오늘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추가로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일본이 추가적으로 금리 올리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또 일본계 자금이 또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걱정하게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잖아요. 이 점도 투자자들이 좀 한 발 물러서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오늘 뭐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수장비 집중 매수한 거 빼놓고는 대부분 다 업종별로 보면 매도 우위였거든요. 그래서 이 운송장비도 자동차가 아니라 조선 쪽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주로 조선 쪽에 매수가 집중되다 보니까 지수 영향도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이었고, 그래서 뭐 주포가 없었던 날이었고, 그나마 올라간 업종이 있었는데 뭐 조선, 철강, 소프트웨어 이런 업종이 올라가긴 했는데, 이게 또 업종이 다 올라간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별도의 스토리가 있는 종목들 일부만 올랐어요. 그래서 선별적인 움직임을 보여서 오늘 전반적으로는 신중했던 날이었다, 뭐 관망하는 날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수는 어제 동시호가에 원래 이 아래 점선 그려놓은 정도? 그러니까 2627 정도가 어제 원래 종가가 될 뻔했던 거였잖아요. 근데 동시호가에 갑자기 확 뛰어가지고 어제 올라간 게 좀 오바야. 그래서 초반에 이제 흘러내리는, 초반 그 거의 비슷한 위치까지 올라갔다가 흘러내리면서 어제 동시호가 직전에 어떤 주가로 좀 수렴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종가로 가면서 미국 선물이 또 올라가고 하니까 그래도 미증시가 뭔가 좀 좋은 재료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다시 올라가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뭐 어제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있기는 어려웠잖아요. 어제 워낙 또 지수가 크게 올랐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어제 올라간 걸 좀 보너스라고 보고 신중했다 이런 측면이 있었고, 그래도 이제 코스닥은 좀 의미가 있는 게 최근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래는 121선, 위는 21선. 근데 위를 돌파를 어제 했는데 이제 21선을 돌파했는데 오늘은 21선이 지지선이 되면서 넉넉하게 위로 올라서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최근에 코스닥이 박스권 보이는 게 넓게 보면 710, 상단 730 정도였어요. 또 상단 부근으로 또 근접을 했죠.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저항으로 작동을 하는지, 코스피는 2650이 저항이고 코스닥은 730. 그러니까 730 넘어갔다가도 이거 제법 넘어가나 보다 싶으면 또 크게 음봉 맞으면서 밀어버리고 이런 패턴이 좀 반복됐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강한 저항대 상단까지 도전해 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특히 제약주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이면서 코스닥을 한번 돌파 시도해볼까 이런 위치까지 올려와놔서 오늘 같은 경우 코스닥은 조금 더 의미 있는 위치까지 갔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외신에 나왔던 아시아 시황을 보면 오늘 그렇게 나쁜 메시지가 나오진 않았어요. AP에서 나온 걸 보면 그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시사하는 발언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다만 이제 최근에 트럼프가 한마디 하면 시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막 겁먹고 막 매도하는 이런 분위기였는데, 최근에 트럼프가 겁을 줘도 그 놀래서 매도하는 게 예전 같지는 않다, 시장이 나름대로 좀 내성이 생긴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제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어정쩡한 거죠. 뭐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구분되어 있으니까. 다음에 로이터에 나온 아시아 시황을 보면 그 EU에 대해서 관세 유예한 건 위험 자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다만 이제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도 있고 월말 리밸런싱 포트폴리오 교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종목들 간의 어떤 이동 이런 변수가 좀 있어서 뭐 그 전에 어떤 방향이 나올까 그걸 보고 움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석들, 또 이것도 신중함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미국의 달러가 계속 약세 보일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환율이 계속 내려갈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 정책이 불확실하고 정책이 또 불규칙해서 여기에 따라서 좀 달러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 요건 제가 잠시 자세히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아시아 관련해서 시황 나올 때 그 기사 안에 딸린 뉴스들 보면 대체로 그냥 뭐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뭐 올라갈 정도는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취지의 기사들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국내 종목들 관련된 뉴스는
삼성중공업이 오늘 유난하게 많이 올라갔죠. 뭐 중국 제재 관련된 이슈들도 있었고 또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선박 그 뭐 이런 거 뭐 LNG라든가 등등 해가지고 에너지 수송하는 배를 많이 수주할 것 같다더라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삼성중공업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관련해서 또 삼성중공업의 지분을 뭐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이 교환하는 방식으로 갈 것 같다 이런 등등의 뉴스들이 몰려 있었죠. 그래서 삼성중공업 유난하게 좀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방산주 일부 또 올라갔는데 나토에서 이제 국방비 이제 늘리는 걸로 합의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또 이제 방산주들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서 혹시 이게 실적이 또 이상하게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있으면서 이제 관련된 반도체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늘은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시황 전체로는 그 골드만삭스에서 한국 증시가 올라가기 시작할 거다 이런 주장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사를 좀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이제는 한국이 올라갈 타이밍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지배 구조가 개혁이 될 거다. 그래서 뭐 밸류업이 다시 집중되는 계기가 될 거고 뭐 여야 후보 모두 다 지금은 증시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증시 부양에 관심이 좀 많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좀 보도가 이런 근거예요. 예, 그러면서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뭐 분사, 유상증자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로 이해된다. 저건 왜 저렇게 연결지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런 분석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 그래서 밸류가 매력적인 수준으로 빠져서 신흥시장 대비 저평가 상태를 감안해 보면 매수해 볼 만하다라는 거고 특히 환율이 내려가고 있는 것도 주식시장 상승 요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뭐 무턱대고 저런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증가될 거다. 이런 점을 주목해 볼 때 한국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외신에서 보는 또 외국인들이 보는 한국 주식이 이제 이전보다는 조금 환경이 달라지고 그 중심에 아마 대선 이후에 금융시장 환경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종목들은 오늘 방산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좀 애매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제약도 좀 올라가긴 했지만 어쨌든 시가총액 빅4가 다 빠졌죠. 이 네 종목이 떨어뜨린 지수가 한 8, 9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걸 빼면 오늘 지수는 강보합 정도라고 봐야 되죠. 우리가 또는 그냥 대형주 4개 빼놓고 본다면 대부분의 종목이 플러스 마이너스 1% 안쪽에서 등락을 보이는 그런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전반적으로 그냥 쉬어가나 이런 게 보여지고 코스타가 좀 변화가 있는 게 제가 아침인가요? 뭐 2차 전지가 됐든 제약바이오가 됐든 반도체가 됐든 로봇이 됐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중에 한두 개라도 좀 올라가서 지수를 견인해 줘야 된다. 코스닥 대형주들이 너무 최근에 부진해서 근데 오늘 제약바이오 알테오젠이라든가 이런 어떤 ABL 바이오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크게 올라가면서 이제 지수를 견인을 했죠. 근데 이게 또 하나의 조건이 뭐냐면 발목 잡는 업종이 나오면 안 돼요. 크게 올라가려면. 근데 지금 2차 전지가 어제 올라가는 것도 오늘은 빠졌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안정이 돼줘야 되고 또 시장을 견인해 줄 수 있는 강력한 대장주 또는 대형주들의 순환매 이런 조건들이 좀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오늘만 가지고는 애매하고 특히 코스닥은 문제는 뭐냐면 거래대금이 안 터지거든요. 거래대금 안 터질 때는 종목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시소만 타요. 계속. 지금 한 5조 원대 왔다 갔다 하는데 코스닥이 폭발할 때는 7조 원, 8조 원 이렇게 거래대금이 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래대금 터지기 전까지는 그냥 치고받고 장이다.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선 외국인들이 오늘 다시 매도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근데 매도한 걸 보면 삼성전자 하나만 오늘 2,700억 팔았거든요. 순매도 2위가 440억이니까 삼성전자 빼면 오늘 이렇게 판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매수는 조선, 근데 삼성중공업이죠. 다음에 이제 방산, 그 전력 관련된 원전 뭐 이런 등등의 종목군들. 근데 그 외에 보면 카카오는 사는데 뭐 네이버는 판다든가, 그러니까 업종 내에서 삼성전자는 파는데 하이닉스는 산다든가 이렇게 갈리는 그런 형태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SDI는 파는데 LG에너지 솔루션은 사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팔고 조선과 방산과 원전 매매한 거 빼놓고 나머지는 종목들별로는 그냥 오늘은 특별하게 집중적으로 매매한 종목은 없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좀 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이것도 좀 엇갈렸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라든가 이런 걸 사는데 오늘 기관의 특징이 뭐냐면 삼성그룹주를 되게 열심히 샀어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바이오, 삼성EA, 삼성생명, 삼성중공업 이렇게 해서 아마 이게 삼성그룹 관련된 ETF 자금이 뭔가 좀 가동된 게 있는 건지 지배구조 변화 관련해서 뭔가 좀 주목해 볼 만한 뭐가 나오는 건지 오늘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기관 쪽에서 삼성그룹주의
매수가 유난히 많았다. 삼성전기만 빼놓고 좀 매수가 많았던 게 특징이었고요.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뭐 이렇게 특별하게 업종별 특징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담기는 애매합니다. 오늘 뭐 외국인 투자들의 업종별 특징보다 그냥 개별 종목 골라 담는, 그리고 이제 방산 관련 방산이 아니라 뭐 원전 관련된 종목들 일부 좀 담는 그런 모습이었고, 기관 투자자들도 역시 제약바이오 종목을 좀 담는 듯한 게 있는데, 업종으로 보면 사실 이 아래 리스트에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이제 그 조선부품, 피팅 이런 류의 기업들의 매수가 좀 강했거든요. 업종 전체로 보면. 그 외에는 그냥 골라 담는 형태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골라서 그냥 업종 내에서 이런 거 저런 거를 따로 사는 그런 형태를 보인 게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뭐 이틀 동안 이유 관세 유예한 게 일단 묵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만약에 미증시가 열렸다면 어제 올랐을 텐데, 이제 호재든 악재든 하루 걸르고 나면 그 다음에 영향력이 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이거 말고 뭔가 다른 재료가 하나 더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EU 관세 유예 외에 뭔가 하나가 또 나와야 된다. 특히 이제 최근에 미국 경제, 미국 그 자산에 대한 매력도가 좀 낮아졌다. 그래서 주식, 채권, 달러 전부 다 매도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달러 인덱스가 계속 내려가고 있죠. 근데 이게 달러 인덱스가 내려간다라는 거는 뭐 우리가 좋게만 보면 미국에서 자금이 다른 나라로 넘어간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는 있거든요. 뭐 미국 경제가 나쁘다라는 쪽보다는 아마 그쪽으로도 해석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달러 인덱스의 추이가 좀 완만해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엔비디아 주가, 그 우리나라 그 주가 흐름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으려면 엔비디아라든가 일정상, 그다음에 금통의 금리나 이것도 이제 성장주라든가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니까, 그리고 단연 이제 대선 이런 것들이 이제 종목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거든요. 근데 엔비디아가 가장 빠르게 오는 재료라서 엔비디아의 어떤 주가 추이, 이게 이제 그동안에 좀 눌려있는 반도체를 비롯한 주변주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죠.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지금 원전주들이 되게 강한데 뉴스가 너무 많아요, 한편으로. 그래서 뉴스가 많으니까 이제 강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뉴스가 단계 너무 많아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여기서 이제 자금이 조금 분산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새롭게 부각되는 종목군들이 뭐가 되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 너무 이제 집중하기보다는 좀 다른 쪽도 같이 좀 살펴보는 그런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제가 외신을 보다가 블룸버그에서 이제 헤지펀드가 우리나라 이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대만 달러가 내려갔잖아요. 대만 달러 내려가면서 그 다음에 비슷하게 환율이 내려가는 나라가 어디가 될까? 근데 이제 한국이다. 이렇게 보고 원달러 환율 하락 쪽으로 헤지펀드들이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3대2 비율로 하락 쪽 비율이 높아졌고, 미국에서 이제 대미 무역 수지 흑자가 많은데 이게 아마 환율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이제 압력을 가해서 환율을 떨어뜨리게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익명의 이제 미국 정부 관계자가 원화 약세가 무역 수지 흑자의 근본 이유로 보고 있어서 이제 환율을 떨어지게끔 유도할, 뭐 아니라고 부정하는데 뭐 대놓고 그런 얘기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해외 분석가들은 이제 대만 환율 하락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하게 결과적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만 하락한 이후에 다음 환율 내려갈 나라가 어디냐 봤을 때 이제 한국을 찍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이제 골드만삭스 이야기할 때 환율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주가가 10,000원짜리 주식이 있다. 주가는 변함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1달러에 1,000원일 때는 그 종목은 달러 기준으로 10달러. 근데 만약에 환율이 500원이 되면 달러 기준으로 20달러가 돼서 외국인들은 주가는 10,000원 고정이지만 외국인들은 2배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하락하는 걸 외국인들이 해먹기 좋은 그런 환경이 되거든요. 근데 관건은 뭐냐면, 해먹는 것 같긴 한데 이상하게 종목군들이 시가총액이 커서 자기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 쪽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조금만 움직여도 보유한 지분 가치 자체가 크기 때문에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여기에 큰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도하던 종목까지 돌리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자동차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대형주들, 이런 쪽에 어떤 변화가 생겨서 해먹으러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그냥 환율만 저렇게 변화가 생겨서 그냥 파생상품으로만 해먹고 주식시장으로는 그냥 기존의 종목 장세 이상은 욕심이 없는 건지, 요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저는 외국인들이 좀 하루 들어올 것 같긴 하거든요, 해먹으러. 그래서 요게 이제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후에 좀 주목하면서 계속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